눈으로는 클리퍼스의 농구를 보고 귀로는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즌 덴버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고 2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LA 클리퍼스. 설상가상 팀 케미스트리 관련 여러 구설수까지 생기면서 클리퍼스는 한 시즌 만에 강력한 우승 후보에서 평범한 강팀으로 평가가 바뀌게 됩니다. 더구나 이번 오프시즌에서 팀의 약점이라던 볼 핸들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 하지만 이번 시즌 그들에게 볼 핸들러는 필요 없었습니다. 클리퍼스는 코트 위 5명이 모두 볼을 돌릴 줄 아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NBA 3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연패를 경험하지 않은 팀, NBA 30개 구단 중 가장 안정적인 득점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 바로 LA 클리퍼스입니다. 최근 NBA 경기는 페이스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클리퍼스는 페이스가 97.5점으로 리그에서 5번째로 느린 팀입니다. 그러나 클리퍼스의 느린 페이스는 득점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클리퍼스는 공격 효율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100번의 공격권에서 득점 기대치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에서 116.7점으로 리그 3위, 슈팅 효율성 수치인 이펙티브 필드골 퍼센티지에서 56.3%로 리그 3위, 유효 슈팅 성률인 트루 슈팅 퍼센티지에서 60%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표면 클리퍼스는 10번의 공격권에서 6번은 득점을 만든다고 봐야 하는데요. 즉 빠른 페이스가 대세인 시대에서 클리퍼스는 지공 위주의 공격으로도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 효율성을 뽐내고 있는 겁니다. 리그에서 손꼽히는 원투펀치인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아이솔레이션 비중이 늘어나서일까요? 스탯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전체 포지션 대비 경기당 아이솔레이션 횟수 8.4번으로 리그 6위를 기록했던 클리퍼스는 이번 시즌 경기당 8.8번으로 리그 7위를 기록 중입니다. 즉 아이솔레이션 비중을 급격히 늘린 것은 아니란 소리죠. 이번 시즌 클리퍼스 농구의 핵심은 한 명의 헤비 볼 핸들러가 아닌 모든 선수들이 볼을 돌리면서 득점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짧은 호흡에 엑스트라 패스 게임을 기반으로 한 오픈 스팟업 슈팅 기회 창출 능력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리퍼스는 지난 시즌 세컨드 어시스트 3.1개, 야투 성공 대비 어시스트 점유율인 어시스트 퍼센티지 57.1%에서 이번 시즌 세컨드 어시스트 3.6개, 어시스트 퍼센티지 60.1%로 두 지표 모두 상승했습니다. 세컨드 어시스트가 상승했다는 것은 특정 볼 핸들러가 장시간 볼을 소유하지 않고 코트 위의 모든 선수들이 간결하게 짧은 거리 패스 게임에 주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이 잘 돌다 보니 패스의 최종 종착지인 스팟업 슈팅의 플레이 기반 득점 생산력도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클리퍼스는 스팟업 PPP 지표 1.28점으로 압도적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포지션당 득점 기회치를 의미하는 PPP 지표가 1위라는 것은 그만큼 해당 포지션을 득점으로 마무리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클리퍼스의 감독이 타이런 루로 바뀐 효과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 감독은 클리브랜드 감독 시절 2017 시즌 스팟업 PPP 2위를 기록했고 2018 시즌에는 1위를 기록한 바 있죠. 즉 스팟업 공격 세팅면에서는 루 감독이 리그 최고의 권위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클리브랜드 시절부터 루 감독이 자주 사용했던 전술 중 하나가 바로 드리블 위크 셋업입니다. 빅맨이 하이포스트에서 핸드오프로 투맨 게임을 펼치는 것이 기본 세팅이며 이 전술의 핵심은 야투가 이루어지는 구역 쪽에서 수비를 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캐너드의 공간이 비어졌고 그는 돌파 후 베벌리에게 슛 찬스를 만들어주죠. 또한 루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술이 바로 피겔로에서의 쇼널롤입니다. 빅맨이 직접 피겔로를 마무리하는 게 아닌 패스게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전술로서 동료 선수의 3점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리퍼스의 다양한 득점 창출에는 루 감독의 전술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클리퍼스가 양질의 슛찬스를 만든다는 점은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클리퍼스는 캐치앤슛 득점 38.1점으로 리그 전체 1위, 캐치앤슛 성공률 44.5%로 역시 리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볼 흐름이 좋다 보니 자연스럽게 캐치앤슛의 성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3초슛 성공률은 41.4%로 단연 리그 1위인데요. 농구 팬들 기억 속에 역대 가장 화끈한 공격력을 자랑했던 2016 시즌 골든스테이트의 3초슛 성공률이 41.6%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클리퍼스는 전성기 골든스테이트만큼 3초슛을 넣는 팀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클리퍼스 개별 선수들의 생산력을 보시겠습니다. 클리퍼스의 주력 라인업인 베벌리, 폴 조지, 레너드, 바툼, 이바카 조합은 현재 누적 167분을 뛰는 동안 100번의 공격과 수비 기회에서 마진 기대치를 의미하는 네트 레이팅 수치가 무려 플러스 25.4, 압도적인 리그 1위입니다.
즉 NBA에서 가장 위력적인 라인업이라는 소리죠. 이번 시즌 영입한 니콜라스 바툼은 지난 시즌까지의 먹튀 오명을 받고 클리퍼스의 유기적인 볼 흐름을 주도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놀랍게 생각하는 선수는 폴 조지입니다. 경기당 3점슛 3.7개를 넣어주는 그의 성률은 무려 47%인데요. 아무리 클리퍼스가 양재의 찬스를 많이 만들어낸다 해도 놀라운 수치죠. 이 정도면 개막전 닥 리버스가 자신을 제대로 활용 못했다는 발언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레너드와 폴 조지는 이번 시즌 각각 5.6개, 5.4개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데요. 이 수치는 두 선수의 커리어 하이 어시스트 기록입니다. 시즌이 진행되다 보면 기록이 내려갈 가능성은 있겠으나 팀 원투펀치의 어시스트 수치가 커리어 하이를 기록 중이라는 것은 클리퍼스의 공격이 얼마나 이타적으로 진행 중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물론 잘 나가는 클리퍼스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번 시즌 클리퍼스가 볼 핸들러가 직접 스크린을 타고 야투를 던지는 포지션을 줄이면서 투맨 게임 플레이 비중이 높은 루이스 윌리엄스의 활용폭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했던 클리퍼스는 이번 시즌 작년만큼의 수비 지표를 기록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 시점 클리퍼스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108.1점, 리그 8위를 기록 중인 이 수치도 훌륭한 것은 맞지만 베벌리 레너드, 폴 조지 등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비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있는 팀인 만큼 수비까지 더 좋아진다면 클리퍼스의 공수 밸런스는 리그 최고 수준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루 감독의 확실한 공격 철학과 선수들의 기량이 더해지고 있는 클리퍼스. 이번 시즌 개막전 다소 박한 평가를 받았던 그들은 현 시점 NBA에서 가장 정교한 득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